안녕하세요. PT생입니다. 토탈장 확률과 통계 1단원 여러가지 순열 고난도 문제 레벨 2 154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 154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 B, C, D, E, F, G 8명의 회원이 있답니다. 8명의 회원이 있고 A, B는 그림과 같이 원탁에 마주보고 앉아 있기로 했대요. 나머지 회원들은 이제 조건에 맞추어서 남은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 그러네. A, B가 마주 볼 때는 굳이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보라고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원탁으로 배열할 때는 그런 고려해야 될 것 같죠? 근데 하여간에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 C와 D는 이웃하여 왔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묶어주면 될 것 같고 E와 F는 이웃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배열해야 되는 거. 순열에서는 G와 H는 A, B를 이은 선분을 기준으로 다른 쪽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G하고 H는 A, B를 이은 선분으로 다른 쪽에. 그러니까 G가 여기 앉았다 그러면 H가 이쪽에 앉아야 되는 거죠. 이쪽 편에.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이제 A, B는 앉았어. 이렇게 A, B가 배열됐었고 CD가 이웃하여 앉아야 되니까 CD를 우리가 한번 앉힌다고 생각해 볼게. CD를 앉힌다. CD 빼고는 EFGH인데 EF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구나. 그럼 CD를 어떻게 앉힐 건데? CD를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히는 경우, 또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히는 경우가 있겠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겠네. 자, 네 가지고 CD가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른지 같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우리가 CD가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C하고 D가 이렇게 앉는 거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앉는 게 같은 걸까? B의 오른쪽이 C가 앉는 거하고 B의 왼쪽이 C가 앉는 거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 그러면 아까 C, D가 뭐 이렇게 앉았다.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8가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CD가 이웃하여 앉는다. 8가지가 돼요. 자, CD를 이렇게 앉혔어. 그린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을 앉혀야 되는데 EF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EF는 이웃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따로 앉혀야 되고 GH는 AB를 이은 선분 반대편에 앉아야 된다잖아. 그러면 이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다. 그지? G와 H 중에 두 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G가 여기 앉았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H가 앉아야 되잖아. 근데 EF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EF하고 H가 앉아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이때는 EFH는 EFH G가 앉았을 땐 EFH인데 이렇게 EF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EHF의 형태로 앉아야겠네. 그러니까 EHF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EHF가 앉거나 반대로 F하고 E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두 가지가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가 있네.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48, 32가지. 2번이 정답이구나. 154번. 다음같이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55번으로 한번 가볼게. 155번. 부채꼴 두 개를 붙여 놓았네. 그림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네. 부채꼴 두 개를 붙여 놓고 14명의 학생을 앉힌대요. 그래서 이렇게 앉혔을 때 경우의 가지수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요. 선생님 155번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야. 왜 갑자기 무슨 직사각형 모양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탁자를 배열할 때 경우의 가지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원순열로는 지금 전체가 10명이니까 9팩토리얼이 되는데 몇 배 원순열보다 많으냐면
보통 선생님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기 있는 5명이 한 칸씩 이동해가지고 다시 반대로 얘네들이 이제 이게 반대 회전이 되나? 지금 돌려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반대 회전은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좀 이런 기능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자, 하여간 뭐 더 이상 회전 안 되니까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띵띵 띵띵띵 회전해서 결국에 5명이 여기에 다 가 있는 경우. 그럼 이게 5번 회전해야 되니까 5배 많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얘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자 이쪽으로 회전 이동해. 그럼 몇 번을 이동해야 될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이동하면 얘가 여기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반대로 이쪽에 다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요렇게 됐겠네. 그러니까 7배 많은 거죠, 원순열보다. 그래서 지금 원순열은 14명이니까 13 팩토리얼이고 7배 많으니까 7곱해 주면 되니까 155번의 정답은 3번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56번으로 가십시다. 156번도 이제 6번은 세개 숫자 135 중에서 중복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이때 1, 3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네. 네 자리 자연수인데. 그러면 이제 1, 3, 5로 만든 전체의 경우에서, 그지? 전체의 경우에서 1과 5로 만든 거, 그지? 그 다음에 3과 5로 만든 거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해 줘 볼게. 그러면 고정수 3개인데 고정수가 숫자는 3개가 있는데 네 자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숫자는 2개가 있는데 네 자리가 선택, 2개가 있는데 네 자리가 선택. 3의 4승까지 2의 4승, 2의 4승 이렇게 되겠다. 그럼 3의 4승 81이고 16, 16, 32가 되네요. 그러면 몇이 되나요? 선생님 경우 하나가 빠졌네. 어떤 게 빠졌을까? 이번에는 5만 갖고도 중복을 활용했으니까 색깔을 바꾸자. 5만 갖고 만들어진 숫자도 있을 수 있네. 그지? 한 가지라서 소홀하게 얘기했다니. 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아니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합집합의 경우로 빼야 되겠구나. 여기도 빼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빼니까 여기가 31이 되죠. 그래서 50까지가 정답이 되겠네. 보기 1번입니다. 미안. 자, 이제 자꾸 157번 같이 볼게요. 157번. 자, 6개 숫자 0, 그 다음에 2, 2, 4, 6, 6 이렇게 돼 있대요. 이 6자리 잔수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웃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2가 떨어져 있지, 6도 떨어져 있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 그러네요. 같은 숫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잔수의 개수를 구해라.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전체의 경우에서 2가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2가 이웃하는 경우니까 이웃하는 것처럼 2 이렇게 쓸게. 이 경우와 6, 6이 이웃하는 경우를 해서 2와 6에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이웃하고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요걸 빼달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부터 계산해 볼게. 제일 먼저 전체 6개를 배우라는 거니까 전체 개수 계산하고 해야 되겠는데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 배열하는 거고요.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 있죠. 0이 앞에 있는 경우. 그러면
0이 앞에 있으니까 나머지 배열하는데 5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네. 그지? 이게 전체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720 잠깐만요. 계산해야 되는데 720을 4로 나누니까 4 1 4, 4 8 30, 180까지가 되고 얘는 120을 4로 나누면 4, 32, 30까지가 되니까 전체는 15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번에 2가 이웃하는 경우죠. 그럼 2를 하나로 봐요. 이웃한다 그러면 2를 하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네. 그럼 5팩토리얼이고 6이 같으니까 2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때 2가 이웃하는 경우에도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0은 맨 앞에 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4팩토리얼인데 6이 같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120이 60이고요. 24에 12가 되니까 48 되겠다. 그지? 이렇게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66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66이 이웃하는 경우는 48가지가 되겠다.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2하고 66이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빼볼게요. 이거 같이 이웃하는 경우. 그럼 얘를 한 가지로 보는 거야. 한 개로 보는 거야. 그러면 총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배열해 주는 걸로 계산하고 0이 맨 앞에 왔어요. 그럼 나머지 3개를 배열하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24에서 6을 빼내요. 18가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 식 쓴 것 같이 전체 주어진 식에서 요 식이요. 150에서 2가 이웃하는 거 48가지, 66이 이웃하는 거 48가지. 교집합의 그러니까 합사건의 개수에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요 사건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지. 공통된 거 18개 이렇게 빼주면 되겠어요. 96에서 이거 18인데 18을 빼면 80, 78이 나오겠네. 그러면 150에서 78을 뺀 거구나. 22를 더해서 72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57번 해드렸고요. 158번 문제가 기네요. 자, 그림같이 두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집이 있고 서점이 있고 도서관이 있네요. 철수가 집에서 도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가다가 지금 밑줄 한번 쳐볼게. 철수가 도로를 따라 가다가 최단거리로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간대요. 어느 교차로에서 어떤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기로 했는데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짜증나겠다. 도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서점을 갔는데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하나의 경로로 간주한다. 뭐 그래야죠. 예를 들어 그림 1과 2는 연락을 받은 경우, 그럼 1과 2는 연락받은 위치가 다르나 같은 경로이다. 여기서 연락받았는데 최단 경로로 가니까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 화살표가 없나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 얘는 여기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럼 요거는 전화를 어디서 받았던 간에 서점까지 간 길은 같으니까 같은 경로로 치겠다라는 얘기네요. 연락받은 위치는 다르나 같은 경로이다. 그렇죠. 철수가 서점에서 갈 수 있는 철수가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철수가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는데
자, 요럴 때 기준선이 되는 걸 잡아주는 게 좋은데, 여기가 뭐 L0, L1, L2, L3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보면, 한번 봐봐. L0에서 서점으로 가는 거는 그냥 바로 가는 거 요거 한 가지밖에 없지. L0가 선택됐을 때는 한 가지가 될 것이다. L1이 교차로가 L1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간 거나, 또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간 거나 같다고 그랬었잖아, 지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따져보자고. 여기 어딘가를 갔다가 서점으로 간다면 A, B, 그죠? 다시 B가 한번 B, B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러니까 B가 두 번 나와야 돼. B가 두 번 나와야 돼. B가 한 번 더 나와야 돼. 다시 한번 여기서 갔다가 여기 갔다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봐봐. 그러면 B 다시 B 하니까 A가 4번, B가 2번 와야 돼. 근데 아까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봐. 얘는 B, 그 다음에 A 똑같잖아. 그러니까 교차로 L1에서 전화 받았다 그러면 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받은 위치는 다르나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교차로 약속 장소에서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 서점으로 갔다.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하나의 경로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거야. 가로 세로를. 그러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잖아. A 그다음에 B 다시 어떻게 해야 돼? A, B 이렇게 와야 되니까 A 4번, B 1번이잖아. 아, 이제 대충 알게 됐어, 그지? L1의 경우는 6개를 배열하는데 4개, 2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15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L2도 한번 봐봐. 이때는 L2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서점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여기가 B잖아. B, 그 다음에 A 어떻게 되나? A, B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계속해서 하나, 둘, 셋, 4번이고 B가 하나, 둘, 셋,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팩토리얼에 4개, 4개 이런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 5, 6, 7, 8 이렇게 나왔고 4팩토리얼 24니까 3이 되고 2가 되고 5, 20, 70까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L2를 거쳐서 오는 것도 계산이 다 끝났고, 그러니까 B만 더블이 되네. L3는 마찬가지야. 여기 있을 경우지. 그러면 B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갔다가 5, 6, 7, 8, 9, 10 이렇게 왔다 생각 해볼게. 그럼 선생님 볼 때 여기가 A가 되고 B만 6번이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5, 6번. 아, 끝났어. 이거는 10팩토리얼에 또 빨간색이야. A는 4번이고 B는 6번이고 A는 요 6팩토리얼 나눠주면 7, 8, 9, 10이 되고 4팩토리얼 24니까 3이 되죠. 3, 7이 21, 21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토탈 우리가 가지수는 210, 70, 280, 그 다음에 280에 295, 29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296가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문제의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로로 간주한다
라고 그래서 그죠? 전화를 어디서 받았던 거는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올 것이냐? 가로 몇 번, 세로 몇 번이냐? 요것만 잘 따져 주시면 되겠네. 자, 문제 읽다가 좀 헷갈렸네요. 158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159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림은 정육면체 3개를 붙여놓은 것이다. 꼭지점 A를 출발하여 정육면체 모서리를 따라서 꼭지점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육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정육각형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좀 그려보십시다. 잘못 그렸죠? 네.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나요? 좀만 옮겨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아니, 자네가 오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이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니까 아이고 떨려라. 에이, 삐뚤어졌다. 그죠? 다시. 네. 나머지 좀 지워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울게요. 여기도 필요 없어서 아이고 떨려. 더 지우지면 안 되는데. 됐죠? 자, 이렇게 됐고 점선 부분은 뭐 대충 감 잡아서 그려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됐겠고, 어이구, 감 잘못 잡았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죠. 아, 요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A, B 썼으니까 지금 이 점 거쳐서 가는 경우와 이 점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로는 어떻게 갈까? A에서 B까지 갈 때는 가로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할게. 가로 세로 높이지 뭐. 높이는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이동해 볼까요? A 2번, B 2번, C 1번. 나머지 똑같죠. 뭐 순서가 바뀔 수는 있으나 따라서 A, B, B, C를 배열하는 게 전체의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의 경우에서 원래 없었던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D를 거쳐서 가는 경우, C, D를 동시에 겹쳐서 가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겠지. 전체의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에 A 2번, B 2번 빼면 되는 거죠. 자,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C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요, 지금 보니까 B를 2번, C를 가야 되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 요 스몰 b 2번, C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에 스몰 b 2번, 2팩토리얼 빼고, D로 가는 거는 뭐, A에서 가는 거니까 한 가지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지? 아, 잠깐. 자, C까지 갔는데 C에서 B로 가야지. 그래서 1, 얘가 됐고, D로 가는 건 한 가지인데 D에서 B로 가는 건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는 거네. CD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CD를 동시에 가려고 하면 지금 A에서 D로 갔다가 C를 거쳐야 되고요. 그럼 바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120을 4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30가지가 되고, 3가지 있고, 3가지 있고, 한 가지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5를 빼는 거구나. 그래서 25가지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답이 된다. 자, 159번을 해드렸고 16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0번. 자, 집합 X는 1, 2, 3, 4, 5, 6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원소가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3은 짝수, F3은 짝수래요. 그러니까 F3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2이거나 F3은 4이거나 F3은 6이어야 해. 이런 얘기고요. X가 3보다 적다이면
x가 3보다 적은 값은 f3보다 적은 값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f3, x가 3보다 크면 3보다 크면 f3보다 큰 값을 선택해야 되고, 그럼 뭐 그냥 따져보면 되겠네. 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제일 먼저 뭐 여기다 그리는 게 좋겠다. 1, 2, 3, 4, 5, 6 x에서 x로 함수니까요. x에서 x로 함수 다시 그릴까? 자, 선생님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가 x. 자,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복사하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제 경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볼게요. F3이 2인 경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3이 2면 어떻게 될까? F3이 2면 미안 2만 집중하려고. F3이 2예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됐겠네. 그러면 작은 값인 1과 2는 1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 5, 6은 3, 4, 5, 6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 중복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얘 두 개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얘 세 개는 얘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3, 4, 5, 6을. 그럼 됐다. 고정수가 하나인데 첫 번째 F3이 2인 경우죠. 그럼 고정수가 하나인데 선택수가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그냥 몇 가지가 돼. 참. 동시에 일어나네. 요 경우죠. 고정수는 지금 4개가 있는데 선택수가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에 2승 해봐야 1이니까 4에 3승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64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조금 이제 지울게요. 짝 지우고, 이것도 지울게. 요번에 이제 두 번째 F3이 4를 선택하는 경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F3이 4를 선택해요. 요 두 개는 얘네들 3개랑 요 3개는 얘네들 2개랑 선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이 경우는 3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2개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쪽도 2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3개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이야. 98, 72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 건 사실 할 필요 없는데 지우고 설명을 하려니까 지우고요. 자,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세 번째 F3이 6인 경우야. F3이 6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1, 2는 얘네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4, 5, 6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겠구나 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전체가 몇 개냐 그러니까 64와 72를 합한 개수가 되는 거잖아. 136가지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게 이 문제 정답이죠. 160번. 자, 레벨 2는 다 끝났고 이제 레벨 3 두 문제가 남아있네요. 네 문제가 있구나. 레벨 3 네 문제 한번 또 도전해 볼까요? 자, 161번 같이 볼게요. 그림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정팔면체, 그냥 정팔면체가 아니라 팔면체의 각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팔면체의 각면을 칠하는. 잘 보시면 합동인 정삼각형이니까 위아래 구분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옆면은 합동인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원순위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각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8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8면체의 각면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8면체를 회전시켰을 때 색의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즉 원순열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맨 먼저 그 윗면을 색칠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삼각형 요 2개를 색칠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8개의 색 중에 2개를 골라서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첫 번째 48이 30, 47이 28, 28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열하고자 하는 숫자는 3개인데 직순열의 수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6개의 색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 3개를 골라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원순열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색칠을 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요걸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냐? 여기 옆에를 색칠을 됐고 그 다음에 밑에도 더 색칠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여기는 옆면은 첫 번째 옆면은 원순열이면 밑에 옆면은 직순열이 되니까 이때는 3팩토리얼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6 퍼뮤테이션 3이니까 3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에 3 나눠준 거가 됐고 6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됐네. 그러면 계산이 맞나요? 6 얘가 이제 3팩토리얼이 6이니까 120, 120을 3으로 나누면 40 이렇게 되잖아. 3팩토리얼 4, 6, 24, 240까지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28 곱하기 24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40, 28, 48, 32, 2, 3, 28, 16, 19, 0, 8, 2, 아니 4. 그러면 6720이 되나 보다. 그죠? 6720.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6720이죠. 꼭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번째 게 책 설명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이제 6개의 색 중에서 3개를 그러니까 6개의 색이 남았잖아. 3개를 골라주고 걔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야. 그럼 2팩토리얼이고요. 밑에는 직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건데. 자, 정리됐고 162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를 보니까 162번은요.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대요. 중복 허락. 5개를 다음 조건을 6개 수인데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잔수네요. 중복을 허락해서. 예.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해야 된대요. 각각의 홀수는 1, 3, 5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만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지 않거나. 네.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다. 그러네요. 참, 이럴 때 보면 국어가 어려워요.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는 얘기는 1, 3, 6은 선택하지를 아예 않거나 한 번 딱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한 번 딱 선택하는 경우는 3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줘야 되고요.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이 되면 2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홀수가 한 번 선택되는 경우가 한 번 이렇게 있겠네. 수가 한 개가 선택되는 경우나 한 번만 선택해야 되니까.
각각의 홀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홀수가 한 번 선택되고 짝수가 4개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짝수 4개. 그러면 홀수 3개 중에 하나 선택해 줘야 되고 짝수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줘야 돼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배열을 하는데 5팩토리얼이잖아. 5개를 배열하는데 짝수 2개는 사실 짝수가 4개지만 같은 게 2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홀수는 1이 나왔는데 짝수는 2, 4가 나온 거야. 근데 얘는 2번씩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2, 4, 4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가지, 얘도 3가지고요. 4, 3, 30까지가 되나? 그럼 이제 얘의 경우로 93, 27, 270까지가 예, 정답이 되겠구나. 두 번째, 짝수 입장에서는 짝수로 5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짝수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 짝수가 왜 이래? 짝수가 2개. 그러면 이제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3개가 있어야겠네. 한 번씩밖에 못 쓰거든요, 홀수는. 그러니까 홀수만 갖고는 절대로 어떻게 5개를 배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3개 중에 3개가 다 나와야 되고 짝수는 3개 중에 2개가 뽑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짝수는 이제 2개가 됐다는 얘기는 같은 게 2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2, 2, 그 다음에 1, 3, 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 되겠다, 그지?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60이 되니까 6, 38, 180까지가 되겠네, 그지? 아, 쌤 여기가 표현이 잘못됐네요. 짝수 2개인데 사실은 하나를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는데 3콤비네이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80까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는 270하고 180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300, 450까지가 되겠습니다. 450까지. 총 경우의 수는 1번과 2번의 합 450까지. 자, 레벨 3 문제 162번 해드렸고요. 163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이웃하는 두 교차로 사이에 거리가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 위에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길을 따라 1만큼 이동하는 로봇이 있대. 뭐 로봇 얘기네. 로봇은 길을 따라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최단 경로 같은 거군요. 한 번 통과는 지나지 않는데 이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통과한 지점을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 로봇이 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4번 이동할 때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를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원점 5에서 출발하는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최초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4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약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봐봐. 두 번째 이동할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로, 여기로가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색깔 달라졌네. 그럼 여기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간 데는 또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고 가정해 보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는 못 가니까 1 가거나 1, 2 가거나 1, 2 가거나. 아, 그럼 계속해서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4번 이동한 거네. 12 곱하기 3 36 맞나요? 아, 그냥 4 곱하기 27 할게요. 4, 7, 28 108가지가 되는구나. 자, 108가지인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선생님이 별표하는 거 있지.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 4번에 이동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빼줘야 될까? 태블릿이 절전 모드가 왔네. 잠깐만. 잠깐요. 미안. 15%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출발을 여기서 해놓고 이렇게 오거나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경우를 빼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물론 이쪽으로도 한 가지, 이쪽으로도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씩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 그죠? 이렇게 오는 경우 두 가지씩. 뭐 그림 그리지 않을게. 그래서 8가지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108에서 8가지 빼서 100 이렇게 삼아 주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00이었다. 자, 레벨 3의 맨 마지막 문제죠. 164번 같이 보겠습니다. 164번은 집합 1, 2, 3, 4에서 집합 1, 2, 3, 4로의 x에서 x로의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깜짝 놀랐네요. 자,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래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고요.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이다. 요게 이제 문제를 여는 포인트겠다, 그지? 자, 한번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집합을 x라고 할게. x가 1, 2, 3 이렇게 돼 있어.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자, 또 x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1, 2, 3, 4 1, 2, 3, 4 또 x가 있어서 1, 2, 3, 4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지금 우선은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보기에 요런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네들이 1, 2가 전부 다 1하고 대응한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3, 4는 2랑 대응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1, 2는 전부 다 1하고 대응해니까 얘도 1하고 대응해야 되고 얘도 몇하고 1하고 대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는 하나가 된 거지. 자, 요런 상황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치역의 원소를 2개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아. 그지? 치역의 원소 2개, 4개 중에 2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요 1, 2는 하나의 원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1과 2는 1을 선택하거나 2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1, 2는 다 1을 선택하거나 2를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3, 4는 지금 얘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1을 선택해야 되는데 2개를 가지고 2개를 배열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중복순열로 얘네들은. 그런데 어떤 경우를 빼야 되냐면 얘네들이 모두 다 1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둘 다 1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어. 그러면 2를 선택하는 게 없잖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빼주고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2, 3은 6이고 얘는 2 곱하기 3이 되니까 6, 6이 36.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6가지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레벨 3까지 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에 관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